와, 세무사님, 이 수표 뭐예요? 야, 이거 100만 원짜리 수표잖아. 100만 원짜리 수표 전 처음 보는데요? 그래? 나도 이거 10년 전에 보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오늘 재미있는 세무조사 이야기 너한테 들려주려고 이 수표를 은행에 가서 직접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럼 10년 전에 세무조사할 때 이 수표는 왜 보신 거예요? 아, 옛날에 이 100만 원짜리 수표 1000장을 내가 추적조사한 적이 있어. 100만 원짜리 천장이요? 그 얼마죠? 100만 원에 천장이요? 계산기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100만 원 곱하기 1000 10억 원이야. 10억 원. 10억이요? 근데 그 10억 원 수표 추적을 왜 하신 거예요? 10년 전에 부동산을 팔고 세금을 아예 안 낸 사람이 한 명 있었어. 아니, 부동산을 팔고 대금을 받았을 텐데 세금을 안 냈다고요? 그럴 수가 있나요? 그럴 수도 있지. 자, 이분은 20억 원에 산 부동산을 50억 원에 팔았거든. 그럼 30억 원의 이익을 받잖아. 30억 원에 대한 그때 그 당시에 양도세가 거의 10억 원이었는데 그 세금을 신고조차도 안 했어. 아니, 그럼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냈다는 건데 세금을 안 내면 그러면 그 양도세금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압류 당했을 것 같은데요? 그런데 이분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. 아니, 50억 원에 부동산 팔아서 50억 받았는데 어떻게 재산이 없을 수 있죠? 그렇지?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나도 황당했어. 그래서 도대체 30억 원이나 이익을 보고 50억 원에 팔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.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시작됐어. 아, 오늘 그러면 그 얘기 들려주시는 거죠? 그렇죠.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50억 결국 어디다 쓴 거예요? 자, 그래서 세무조사가 시작됐지.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을 찾아갔어. 그래서 그 양도계약서를 요구해서 받아봤거든. 양도계약서에 대금 지급 방법을 받아보니까 이래. 5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그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이 승계했고 또 20억 원은 관련된 은행 채무를 상환하는 데 썼어. 그러면 남은 게 얼마지? 10억 원이요. 그렇지. 그 10억 원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자기압 수표로 한 장 10억 원을 받은 거야. 그러니까 그럼 10억 원이나 그 수표로 받았다고요? 그렇지.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주는 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. 그래서 저 사는 사람이 현금을 10억을 송금해 주든 수표 한 장으로 주든 상관이 없으니까 매도인이 수표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압 수표 한 장으로 준 거지. 그래서 그 수표 10억 원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? 그래서 그걸 내가 추적한 거야. 바로 내가. 그 수표 추적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자,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야. 아까 그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 자기 은행 예금을 출금해서 자기압 수표로 매도인한테 줬잖아. 그 매도인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급을 요구를 하면 자기 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매도인이 수표를 받아서 자기 통장에 지금 넣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그러면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압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죠? 근데 한 푼도 없다는 거야. 아니, 왜요? 도대체 자, 어디 간 거예요? 그분은 봐봐. 그분은 그 10억 원을 자기 통장에 살짝 넣었다가 다시 자기압 수표. 아까 내가 100만 원짜리 몇 장이라고 그랬지? 1000장? 1000장. 100만 원짜리 1000장으로 자기압 수표를 다 나눈 거야. 그러면 그거를 결국 추적하셨다는 말이군요. 그 100만 원짜리 수표 추적하는 방법 내가 알려주면 그 수표에 일련 번호가 있잖아. 그 일련 번호에 있는 이거 이게 1년 번호. 여기 일련 번호가 있어. 8자리 숫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지. 그 일련 번호를 가지고 그 수표를 추적을 해서 그 수표를 마지막으로 보유한 사람, 즉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한테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다 확인했어. 그러니까 결국에 그 수표가 누구한테 갔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셨다는 거네요? 그렇지. 그래서 수표 1000장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그 사람들 약 50명에게 그 수표를 누가 줬어요? 누구로부터 받았어요? 이걸 물어보는 안내문을 쫙 보냈어. 그리고 그 중에 좀 큰 사람들, 그 금액이 큰 사람은 우리가 직접 찾아갔지. 아니, 뭐 그거야 당연히 부동산 판 사람이 수표를 줬겠죠. 그렇지. 정상적이라면 그 10억에
부동산을 판 사람이 누군가한테 줘야 했겠지. 근데 그게 아니었어. 아니라고요?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래서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? 그 50명 중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. 전화도 하고. 그래서 결국 20명 정도가 고맙게도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줬는데 그 20명이 단 한 명을 지목했어. 그 부동산 판 사람이겠죠. 자, 아니라고. 누구예요, 그러면? 자, 그 수표를 실제로 쓴 사람은 부동산 양도인이 아니었고 그 동네의 유명한 부동산 갑부였어. 아,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판 사람하고 실제로 그 10억 원 수표를 쓴 사람은 달랐다는 거네요. 그렇지.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. 그 명의신탁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? 보통 명의신탁 사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대금을 그 양도인이 낸 건지, 그리고 그 임대료를 받은 사람이 그 양도인인지, 마지막으로 그 양도대금의 회수를 마지막에 실제로 한 사람이 양도인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인지를 비교조사하는 건데, 자,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? 그 부동산 양도대금을 그 부동산 갑부가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. 네. 그러면 양도대금 측면에서는 분명히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어. 근데 이 부동산 취득을 워낙 오래됐어.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취득대금은 모르겠고 임대료를 과연 양도인이 받았는지,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걸로 보이는 그 부동산 갑부가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지. 그럼 아까 명의신탁 됐다고 하셨으니까 이 대금도 그 부동산 갑부가 가져왔겠네요? 아니, 그 돈도 명의신탁된 그 형식상 건물주가 갖고 간 거야. 그럼 명의신탁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?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통장에 들어간 임대료들 있잖아. 네. 이것들이 현금으로 계속 출금이 됐어. 그리고 그 당시에 임차인들에게 그 상황을 좀 물어봤더니 사실상 이 건물의 소유주는 명의상 형식상 건물주가 아닌 갑부, 내가 아까 말한 그 부동산 갑부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야. 그럼 명의신탁이라고 이제 확정이 된 거네요.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나온 거예요? 자,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그 확정은 사실 쉬운 건 아니야. 그런데 우리가 수표 추적과 주변 조사, 주변 사람들의 확인 등을 다 통해서 정말 어려운 명의신탁 사실을 밝혀냈고, 그 결과 그 관련된 세금, 원래 내야 될 세금 내가 아까 10억이라고 했잖아. 그 10억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거든. 그에 따른 가산세 40%, 4억. 그리고 세금을 늦게 내므로 인해서 이분 끝까지 어떤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해서 지연납부 가산세가 거의 3억 원이었어. 그렇게 해서 17억을 내야 했지. 아, 그러면은 결국에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? 자, 아까 부동산 명의, 형식상 명의자는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. 네.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명의신탁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모른 척 했다면 결국 국가는 이 세금을 받을 수 없었을 거야. 그래서 우리가 명의신탁 사실을 밝혀낸 거고, 결국 이 세금은 부동산 갑부가 내야 했지. 아, 그러면 이 부동산 갑부가 이 세금 17억 그거 내면 이제 끝이 난 건가요? 자, 이런 사기 기탄 부정한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통고 처분 또는 고발이 되거든. 자, 그러면 원래 내야 될 세금 10억이었잖아. 그 10억만큼의 과태료가 추가로 가세될 수 있어. 그러면 원래 세금 10억, 가산세 7억, 그렇지. 과태료 10억이면 27억이에요? 그렇지. 그걸 못 내면, 특히 통고 처분된 그 금액 마지막 10억을 못 내면 고발이 될 수도 있어. 고발이 감옥, 된다. 감옥이 가, 감옥. 감옥에 간다고. 어이, 무서워. 그래서 그 갑부 다 냈나요, 세금? 그리고 끝났나요? 자,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야. 부동산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최대 30%. 여기 기준시가가 약 25억 원이었거든. 그 25억 원의 30%, 7억 원이 넘는 과징금 또한 내야 했고, 또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추가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어. 도대체 얼마예요? 10억에 7억에 모르겠다. 어쨌든 부동산 명의신탁 했다가 진짜 패가망신을 하겠네요. 그렇지. 10억 아끼려고 지금 10억에 7억에 또 10억에 7억에 34억인데, 야, 진짜 이 정도면 패가망신하는 거지. 그런데 아직도
부동산을 팔고 그 세금이 아까워 갖고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.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세금을 안 내면 그 양도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추적 조사를 해.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 추징은 물론이고 조세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 낼 수 있는 세금을 일부러 안 내는 거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. 아, 세무사님 그건 당연하죠. 오늘 세무조사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. 감사하고 종종 이렇게 재밌는 얘기 좀 들려주세요. 재밌었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